안녕하세요. 알려주는 김씨 알키입니다. 오늘은 타즈 브랜드의 로브3 장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하강, 등강, 백업, 빌레이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또한 힘을 받고 있는 로프에도 설치해서 작동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일단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실제로 작동 방법을 보여드리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제품의 재원과 표기사항을 보여드린 다음 바로 제품의 사용 방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품의 재원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재원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품에 표기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을 보시면 QR코드와 시리얼 넘버가 있고 타즈 브랜드 이름과 로브3 제품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아래는 10에서 11mm 로프를 사용해서 EN11841 타입 A, B, C 인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는 백업 장비고 B는 등강기, C는 하강기 인증입니다. 이 제품은 이 인증이 다 통과된 제품이죠. 그리고 최대 하중은 120kg입니다. 그리고 10.5mm 코신 로프를 이용해서 EN341 하강기 인증 기준을 통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최대 100kg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즈 로브 로프 11mm를 이용해서 EN358 인증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최대 하중은 120kg입니다. 그 아래는 10에서 11mm 로프를 이용해서 EN15151-1 빌레이 장비에 대한 기준이 통과되었고, 싱글 로프 9.5에서 11mm 로프를 이용해 EN15151-1 기준이 통과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UIAA 인증도 되어 있죠. 그리고 로프를 손으로 잡는 방향 나와 있고, 아래쪽에는 CE 로고와 페이턴티드 특허 제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메이드 인 프랑스 제품이죠. 오른쪽에는 이 홀을 이용해서 안전벨트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 써 있죠. 로프가 일로 나가서 이제 상단 부분인 것을 얘기해 줍니다. 뒷면을 보시면 이쪽에 안전벨트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되어 있고, 또 앵커 부분에 연결하는 부분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점선이 로프가 나가는 방향인데 이쪽 부분은 로프가 나오면 앵커 연결하거나 올라가는 방향이라는 걸 표시해주고 있고요. 이 무게 표시는 앵커 연결하지 않고 홀링할 경우에 무게를 실는 방향이라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으로 나온 로프는 손으로 잡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안쪽에 보면 안쪽은 딱히 표기된 부분이 없습니다. 자, 제품의 표기사항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제품 사용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이 제품은 사용 방법이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제품에 로프를 연결하기 위해서 측면판을 열어야 됩니다. 열 때는 이 푸시랩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로브2 같은 경우는 이 푸시레버가 없고 닫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카라비너를 제거를 하고 이 측면판을 열어야 됐습니다. 이제 로브3로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쪽에 입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는 푸시레버를 만들어서 측면판이 움직이지 않도록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카라비너가 연결된 상태에서도 푸시랩을 이용해서 바로 오픈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상단 부분이 아까 앵커 부분이라고 그랬죠. 이쪽에 보면 화살표가 있습니다. 화살표 부분이 앵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무게가 실리는 부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앵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일자로 쭉 연결해 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연결이 끝입니다. 이 상태에서 측면판을 닫아주면 연결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단이 앵커기 때문에 이 카라비너에 무게가 실리면 안전벨트를 연결을 하면 이렇게 제동이 됩니다. 지금 제가 세게 당기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레버를 당겨주면 당연히 로프가 빠지겠죠. 이게 어떻게 해서 이 로프가 빠지는지, 레버가 어떻게 해서 작동이 되는지 측면판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힘을 받게 되면 이 상단 부분이 지금 캠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지금 캠이 이렇게 움직이죠. 위에가 이 원리로 제동이 되고 풀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을 받게 되면 당연히 캠이 이 뒤쪽에 로프를 눌러주면서 제동이 되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레버를 잡아 당기면 이 캠을 강제로 왼쪽으로 회전시켜 주기 때문에 이쪽에 물려있던 로프를 풀어주고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힘을 받으면 캠 오른쪽 부분이 로프를 눌러주면서 제동이 되는 것이고, 레버를 작동을 하면 캠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로프가 빠지도록 하는 겁니다. 이쪽에 있는 이 푸시 레버 같은 경우는 로프가 쉽게 뒤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쉽게 빠지게 되면 등강을 하다가도 무게가 실려서 바로 이렇게 제동이 돼야 되는데, 로프가 쉽게 빠지면 이런 식으로 그냥 쏙 빠지겠죠. 무게가 실릴 때도 살짝 빠지면서 무게가 실려 버리겠죠. 그래서 그것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면 바로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등강은 어떻게 하냐, 지금 보시면 이쪽에 안전벨트 연결된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겠죠. 그리고 무게가 실리면 바로 제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등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스텝을 이용해서 밟고 일어서면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다시 스텝을 놓고 무게가 실리면 제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이따가 직접 착용해 보고 올라가는 것을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업 같은 경우도 카라비너에다가 렛야드를 하나 연결을 해서 이제 렛야드 끝에 또 카라비너 연결하고 그 카라비너를 안전벨트 EN361 인증받은 곳에 부착을 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강할 때는 이 제품을 이렇게 잡아서 내려줘야 되고, 내릴 때는 그냥 내리기가 안 되면 이 레버 부분을 살짝 눌러서 이런 식으로 눌러서 내리면 쉽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서 이 제품은 하강, 백업, 등강 모두 다 가능합니다. 또한 이 제품의 큰 장점으로는 이렇게 로프가 수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힘을 받고 있는 로프에서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의 이런 아이디 하강기 같은 경우는 열어서 로프를 꺾어서 연결이 돼야 작동이 되는데, 그러면 힘을 받고 있는 로프에서는 연결할 수가 없겠죠. 이렇게 힘을 받고 있으면 로프를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연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바로 수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힘을 받고 있어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제품 연결하고 이쪽에 가슴 등간기에 매달려 있는 구조 대상자를 미리 연결을 해 놓고 가슴 등간기를 풀어주면 이 하강기에 걸려서 바로 제동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레버만 움직여주면 그 구조 대상자를 하강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또한 사선에서 연결되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놓고 이쪽에 구조 대상자를 연결을 하시고 구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법판에 연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활용도가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사선 구조나 또한 아까처럼 수직 힘을 받고 있는 로프에서 다른 앵커를 만들어야 될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EN1515 빌레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결을 하신 상태에서 이쪽 부분이 지금 이제 선등자가 매달리는 부분이겠죠. 선등자가 매달리면 이쪽에 안전벨트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겠죠.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 레버를 눌러서 로프를 빼주고 또 레버를 눌러서 로프를 빼주고 이런 식으로 빌레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추락을 한다 그러면 바로 손을 놔버리면 이렇게 제동이 걸려서 선등자가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해주겠죠.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상에서의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직접 착용을 한 상태에서 하강과 등강 또 백업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리 설치한 로프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설치한 로프에 로브3 연결하는 방법을 보여드려야겠죠. 연결 방법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푸시레버 눌러서 측면판을 열고 상단이 앵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됩니다. 이 홀이 앵커 방향으로 가도록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측면판을 닫으면 완료입니다. 이 상태에서 카라비너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카라비너가 연결된 상태에서도 측면판이 열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도 바로 로프 연결이 가능합니다. 연결되었으면 이제 안전벨트 복부 D링이 연결을 해서 하강기로 사용하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올라갈 땐 바로 올라가지고
하중이 실리면 바로 제동이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등강이 가능한 겁니다. 한번 제가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연결됐죠? 이 상태에서는 이제 보통 하강기와 마찬가지로 뒷줄을 당겨서 이런 식으로도 등강이 가능하고, 아니면 로브에 보면 이쪽에 또 작은 홀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코드 슬링 연결 후 이 작은 액세서리 비너를 이용해서 361 가슴 디링 연결한 상태로 등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 이 상태에서 이 발에 발 등강기와 무릎 등강기를 착용하고 계단 올라가듯이 올라가시는 거 아시죠? 보통은 가슴 등강기, 발, 무릎을 이용해서 올라가는데 그것을 가슴 등강기 대신에 로브를 이용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제가 발에 차고 있다 생각을 하고 올라가면 이렇게 지금 361 걸려있는 카라비너와 슬링으로 인해서 타즈가 같이 딸려 올라오죠. 그러면 등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하중을 받게 되면 바로 이 복부 디링에 힘을 받으면서 제동이 되죠. 이렇게 되는 거는 제가 복부 디링에 힘을 받게 되면 어깨 쪽은 힘이 빠지기 때문에 이 슬링이 있어도 이 복부 디링에 힘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등강을 하게 되면 이렇게 361 디링으로 인해서 올라가게 되고, 또 힘을 받으면 마찬가지로 제동이 되고, 이렇게 등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가슴 등강기가 없어도 타즈 로브 하나만으로도 수직 등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올라갔다가 바로 하강 전환이 쉽겠죠. 보통 아이디 같은 경우는 가슴 등강기로 올라갔다가 아이디로 체인지 오버를 한 후 하강을 해야 되는데, 이 타즈 로브 같은 경우는 바로 올라갔다가 발에 있는 장비를 다 풀고 그냥 레버만 당겨서 바로 하강을 할 수가 있겠죠. 그게 이 제품의 하나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강도 마찬가지로 이쪽 뒤쪽 나온 로프를 잡고 레버를 당겨서 우리 하강하듯이 하강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등강할 때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그냥 이렇게 등강해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등강하면은 제가 올라가는 만큼보다 더 많이 다운이 돼야 제동이 걸리기에 약간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361에 연결을 한 상태로 바로 제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등강하다가 하강으로 바뀌었을 경우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361 따라 올라갔다가 힘을 받으면 바로 제동. 근데 361이 없다 그러면 제가 많이 올라가겠죠. 다시 내려보면 이 상태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미 하강기는 저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을 받으면 이만큼을 더 내려와야겠죠.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등강을 할 때는 뭐 로프를 아예 이렇게 빼주거나 이게 힘들다 그러면 슬링을 미리 연결해 놓고 액세서리 비너를 미리 걸어둔 상태로 361 디링에 걸어주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올라가는 거는 제가 좀 높은 데를 올라가야 영상이 좀 좋게 나오는데 지금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일단 나중에 구조 훈련을 하거나 할 때 한번 등강하는 영상 찍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만 해야 될 것 같고요. 하강하고 등강을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 제품의 또 하나의 장점은
로프가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로프가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 타즈는 로프 연결이 수직이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연결을 해주고 닫아주면 쉽게 연결됩니다. 이 상태로 힘을 받고 있어도 내가 힘을 받으면 이렇게 바로 제동이 걸립니다. 이 상태에서 랩을 내려서 하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 대상자가 매달려 있는 로프에도 연결해서 그 로프를 타고 내려갈 수가 있는 장비입니다. 이 장비가 바로. 아니면 힘을 받고 있는 사선 로프에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다중 확보기를 연결 후 앵커 지점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로프 두 줄에 함께 연결이 되어야 무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힘을 받고 있는 로프에서 구조해야 될 경우에는 이 타즈, 이 하강기가 있으면 더 편하게 구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에 앵커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홀링할 때 홀링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앵커를 만들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카라비너를 연결해주고 이제 이쪽에 홀링할 무게를 연결을 해야겠죠. 제가 지금 하단에 무게를 하나 연결했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 무게가 실린 부분입니다. 무게가 실린 부분이 항상 이 오른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무게 실린 로프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이 무게가 실린 부분입니다. 항상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측면판을 닫고 작동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를 당기면 바로 제동이 되죠. 다시 눌려서 놓으면 제동이 됩니다. 하강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내리면 되지만 마찰이 없기 때문에 올려서 내려줘야 더 쉽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더 편하게 내릴 수가 있겠죠. 다시 올려서 힐링 해주고, 마찬가지로 등간기가 있으면 이쪽에 등간기 연결해서 3대1로 당길 수가 있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결해주고 연결하면 3대1이 되겠죠. 그러면 당겨서 놓고, 마찬가지로 또 당겨서 놓고, 이렇게 하면 3대1로 바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간단하죠? 도르래 시스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왼쪽 상단에 링크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도르래 시스템 제가 이전에 설명해 놨던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강할 때는 이렇게 하강하셔도 되시고, 더 무거운 무게다 그러면 앵커 부분에 카라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찰을 더 준 상태로 내리셔도 됩니다. 제품 사용법이 어렵지 않았죠? 이렇게 타즈 브랜드의 로브3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한 개쯤은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장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은 또 사용 안 하는 장비도 생기기 때문에 잘 고려하셔서 필요하시다면 하나쯤은 구입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타즈 브랜드의 로브3 제품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